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어젯밤만 해도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UBS 레포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공매도 세력들이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다음에 특허, 기술 이전 나오면 특허,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매도 레포트까지 나오면서 지금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례적으로 알테오젠이 상당히 빠르게 그 공지를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동안 알테오젠은 시장 주가에 대해서 별로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써왔던 그런 회사인데 UBS의 레포트를 보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방어했다는 거. 이에 따라서 오늘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 않게 2% 마이너스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됐다라는 거. 오늘 외국인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프로그램 매도로 약 500억에서 600억이 나왔는데 이거를 오늘 개인과 기관이 일부 받아가는 그런 수급이 나왔습니다. 내용질 반박을 이제 조목조목 했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키트루다에 대한 출시 후 전환율 2년 뒤에 9%밖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상당히 그 부정적인 레포트를 냈습니다. 근데 뭐 외국의 사례를 좀 비교해 보자면 존슨앤존스의 다달렉스가 SC 제한 출시 후 2년 된 시점에서는 84%까지의 매출이 SC에서 발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 뭐 영국 9개월 만에 32%의 전환율. 그런데 무슨 근거로 출시 2년 동안 9%밖에 전환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별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2년 뒤에 9%밖에 전환이 안 되고 뭐 조금씩 10% 전환되고 이렇게 되게 어렵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머크에서는 키트루다의 그 SC 전환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2년 이내에 30에서 40% 정도의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권사 일개 애널리스트가 회사에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한 거예요. 어떤 근거도 없이. 그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반박 레포트가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SC 제형 성공률이 40%다. 이것도 뭐 근거도 없이 얘기를 했고, 또 N2 임상 성공률도 60%다. 대놓고 매도 레포트를 쓴 겁니다. 27만 원이다라고 근거도 없고요. 나중에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매출이나 전환율이 좋아지면 목표가를 올리겠다. 그래서 50만 원도 가능하다라고 맨 마지막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레포트를 아무런 근거 없이 27만 원이다라고 했는데 또 맨 마지막에는 매출이 갑자기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전환율이 올라가면 상승 요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최고로 50만 원까지는 내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레포트를 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석연치 않은 레포트가 갑자기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뭐 관세 영향은 뭐 현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지 공장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할로자임하고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할로자임의 그 제품은 곧 만료가 끝나잖아요. 특허가 28년, 29년 정도면 만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파트너사들과의 제품 매출, 성공 확률, 그 다음에 기대 이익 등을 너무 평가절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투자자들과 당사의 기대치에 너무 큰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얼마 전에 IR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한올에 계셨던 분이 그 알테오젠을 오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바뀌었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의 매도 레포트는 좀 인위적인 매도 레포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또 공매도가 또 꽤 많이 나왔죠. 오늘만 뭐 전체적으로 한 6만 주 정도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매도는 거의 오늘 공매도가 좀 많이 차지했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노무라, 노무라 증권 창구로 꽤 매도가 나왔었죠. 노무라 창구 매도는 어제 안 나왔던 거 보니까 거의 마무리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 이후에 갑자기 매도 레포트 나오고 공매도 증가하고 뭔가 인위적으로 이게 좀 이벤트가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출시되고 그다음에 코스피 이전 또 추가 기술 수출도 예상되고 있어서 공매도가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좀 매도 레포트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뭐 빠져나갈 군역을 만들어 놓은 매도 레포트거든요. 매출과 전환율이 높으면 50만 원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빠져나갈 군역이 있는 이런 레포트가 좀 어지럽게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돼서 오늘 보면은 반박을 하고 있고, 전환율이라든가 로얄티를 너무 소평가했다. 할로자임하고 단순 비교는 너무 지나치다. 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오늘 좀 방어 잘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또 이렇게 빠졌을 텐데 이번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특허 문제 얘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특히 이제 그 기술 수출 나올 때마다 특허 때문에 빠졌고, 기술 수출 나올 때 특허 때문에 빠졌고, 근데 이번에는 거래소 이전 때문에 올랐는데 다시 매도 레포트가 다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눌리려는 세력이 있어요.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어떻게든 좀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9월달 10월달이면 지금보다는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반기 또 추가 기술 수출도 기대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간다라고 하면 지금의 알테오젠 조정은 어느 분들은 또 매수 기회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큰 충격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들 엄청 때렸죠. 상당히 많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를 개인과 기관이 이렇게 받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증권사 애널들의 보편적인 의견을 보면은 SC 시장 점유율 낮게 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 뭐 그가 2, 3년 특히 2년 내에 30에서 40%의 점유율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대놓고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죠? 기본적으로 IV 제형에서 SC 제형으로 바뀌면 전환율이 1년도 되지 않아서 30% 정도 넘어가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머크도 보수적으로 30% 잡은 거지 적극적으로 전환되면은 한 50%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이익에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보편적인 의견들을 이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국내 투신이나 이제 그런 쪽, 자산운용사 이런 쪽에 많이 눈치를 보고 의견을 내는데, 국내 의견이 좀 이렇게 보수적이지 않고 상당히 우호적이었다라는 얘기는 이번 매도는 거의 외국계에서 작업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추측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 자산에서 공매도를 치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발하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애널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얘기하는 걸 보면 국내보다는 이 외국계에서 좀 공격적인 애들이 좀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제 나온 얘기죠. 이것 때문에 시간에라는 부분은 넥스트 트레이더에서 좀 올랐어요. 세계의 원료를 직접 한국에서 생산하겠다. 미국은 공장에 들어갈지 말지를 좀 고민해 보겠다 하고,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원료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금이 좀 있어요. 2,500억 정도 들여가지고 공장을 건설할 거고, 얼마 전에 그 1,550억 정도의 그 전환사채를 발행했죠. 이동과 로열티로 돌아온 작업으로 해서
국내에다가 공장을 건설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공장에 따른 또 매출이 발생할 거고 이 점도 또 새로운 수익원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지 확봉 28년까지 공장을 완공하고 시제품을 해서 29년부터는 수출을 개시하겠다라고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고요. 그리고 SC 원료 생산 품목을 보면 키트루다하고 에너투, 그다음에 인펜지까지 이렇게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에 원료를 납품하겠다라는 거고, 이것도 뭐 머크에서도 자꾸 외주 주지 말고 당신들이 직접 저기 원료를 만들어서 납품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미국 진출은 관세 때문에 갈지 안 갈지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매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걸 고려해서 발생한다 그러면 질 의사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아이러니하게 UBS 거기 레포트에 보면 매출의 5%를 받는다라고 써 있어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회사 측에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레포트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로열티는 받는데 대체율이 전환율이 낮기 때문에 매도 레포트가 나온 거다. 이런 거거든, 논리는. 하여튼 박 대표는 이제 2028년까지 마일스톤 전액을 수령하고 곧바로 로열티 기반으로 바뀔 거다. 이게 이제 또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28년, 29년까지 마일스톤 받고 이때부터 이제 30년부터 로열티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28년까지 마일스톤을 다 받고 2026년 받고 29년부터는 로열티로 받는다라고 명시한 겁니다. 그래서 연 1조 이상의 로열티를 확보할 전망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9년부터는 1조 원대 이상의 로열티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1조 4천억이니까 나눠서 2026년, 27년, 28년 나눠서 2조 4천억을 받을 거고요. 끝나면 그 2029년부터 로열티 5% 매출의 5%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하반기에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추가 기술 이전을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는 추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몇 개월 안 남았지만 한번 터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재료들이 있어요. 재료들이 있고 추가 기술 수출 한 건이 나올 수 있고요. 이거는 거의 확정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이번에 그 공매도나 그 UBS 건 때문에 이게 더 확실해졌다는 의견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대주주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아예 공식적으로 9월 달에 얘기를 해서 10월 달에 우리가 이사회를 걸쳐서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이것도 또한 대형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니까 이래저래 좀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라는 거. 지금은 분위기가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옛날에 이렇게 급락하던 요던 시기랑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자리고 9월, 10월 상당히 빅 이벤트로 기다리고 있고 그래도 연말까지 또 추가 한 건의 기술 수출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좀 이런 레포트가 왜 나왔냐라고 자세히 분석해 보면 어제 그 실적이 나왔잖아요. 실적이 마이너스 나왔어요. 당연히 마이너스인데 왜냐면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한 것도 없고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왔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런 레포트를 한꺼번에 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어지럽게 해서 공매도로 또 한탕 노렸는데 지금 통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에 아마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금리 인하 시즌이잖아요. 오늘까지 거의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장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계속 힘을 내고 있는데 그중에 대장주 알테오젠이 힘을 못 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찔러보고 안 되면 상환하겠죠. 쇼커버 안 나오려면 상환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수급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지긋지긋하네요. 예, 양도세 대주주 문제 다음 주 초 정도는 결론이 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기준으로 뭐 의견이 틀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다음 주에는 뭐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빨리 하루빨리 없애줘야지 예, 안전하게 지금 시장 탄력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 이래서 아무튼 뭐 빨리 나온다고 하니까 예,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장 큰 이벤트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예, 요거 때 뭐 연준에서 뭐 비컷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아주 주장하는 벤센트가 있는데, 재무부 장관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가 한번 인하하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0.25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새롭게 여기 제로에서 비컷이라고 하면 0.5까지 4%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과거와 다르게 거의 제로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 예, 해서 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비컷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예,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야, 뭔 소리냐, 비컷 해야 된다, 0.5 정도 해야 된다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 0.25는 확보고요, 그다음에 0.5는 그냥 가능성 정도만 열어놓을게요, 이 정도로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 금리가 인하될 때는 예, 제일 탑순위가 바이오입니다.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가장 세게 움직였고, 그 밖에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옛날에 따지면 돈이 많이 들어간 건설업 뭐 이런 것인데, 요즘 건설업이 별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좋아져요. 유동성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활기를 띠는 그런 증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옛날에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주식이 떨어진 거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적 시즌은 거의 오늘로 마무리되고, 다음 주는 본격적인 하반기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예, 바이오 섹터를 주목하셔야 되고, 바이오 관련주들 포트에 담아놓지 않으면 바이오 포모가 발생될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을 매집하고 있어요. 실제로 매집하고 있고, 왜 매집해야 되는지 설명도 많이 드리고 있고, 8월달, 9월달, 10월달, 예, 연말까지, 그리고 연초까지 이렇게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주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성과가 8월 달에 벌써 나 9월 달 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그 금리 인하 시즌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네, 텔레그램 소통방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연락처 8283-5540 꼭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자꾸 사칭하는 세력들 당하지 않도록 저 1년 단위로 말씀드리지 않고 있고, 9월 9만원, 3개월에 21만원 이렇게 할인도 대폭 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으로만 예, 여러분들과 평생 운영하겠다는 모토로 진행하고 있는 주필승의 텔레그램 소통방입니다. 예,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제가 수익을 내고 왜 이렇게 종목을 사셔야 되는지, 또 왜 이 종목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 흔들리지 않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예, 뭐 10%, 5% 먹고 팔고 샀다 팔았다 예,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 가지고 수익을 좀 크게 내고 가져가는 예, 이런 모습을 예,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금리 인하처럼 유동성 장세가 올 때는 여러분의 인생에 몇 번 없습니다. 사이클상으로 상당히 좋은 사이클이에요. 이럴 때 예, 단타치고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계좌가 복구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참 탈도 많고 예, 공매도와 싸워야 되는 예, 그런 알테오젠. 하지만 뭐 저희가 알테오젠 1년 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지금의 변동성에 그렇게 크게 흔들릴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뭐 어떤 지나가는 바람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의례적으로 많은 애널들이 반박을 하는 걸로 봤을 때는
UBS의 레포트는 뭔가 인위적인 매도 레포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말 연휴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